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과 기관이 자 오늘 양매도였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7만원대가 다시 또 붕괴가 되었습니다. 자 4일 연속으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음봉이 출현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월 달에도 이 어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게 올라갔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4,100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어이없이 한 3주간 5일선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급이 밑단에서는 분명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하기도 하고 해줬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확실하게 공격적인 어떤 매수를 일정 가격선 위에서는 해주지 않는 어떤 흐름들을 4월 달에도 보였고, 이 5월 달에도 이제 나름 이제 밑단에서는 이 당시가 서전진 명예회장의 혼외자 논란으로 15만 5천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유플라이마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실적 관련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 18만원대까지 다시 또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어떤 고점이라든지 장기간 좀 펼쳐졌던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갖추게 하는 어떤 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또 슬슬 내려오면서 지금 18만 6,200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어떤 박스권 흐름에서 이 캔들상으로 보면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에서 양봉에서는 이 거래량이 계속 나와요. 양봉에서는 분명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사서 올리는 어떤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없는 음봉에서 그냥 힘없이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힘없이 내려오는 흐름들이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떤 하락 추세의 흐름들의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만, 이 가격 조정을 2020년 12월 달에 거의 한 40만원 부근에서 80% 가까이 이제 밀리고 난 다음에 작년도 8월 달에 20만원 위로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는 한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지금 올 초에도 내려서 시장 대비해 가지고 뭐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크게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상황이 아닌 어떤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1년 반 정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닥권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제 뭐 밑바닥에서 분출이 되든 올라가면서 분출이 되든, 근데 이제 분출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물량들이 이제 교환이 이제 밑단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다지는 흐름들만 이제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 흐름들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흐름을 본다면 밑단에서는 분명히 사줍니다. 근데 이제 한 18만원, 20만원 부근만 오면 여지없이 파는 흐름들을 올해도 결국 또 이어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봉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4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관도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사는 걸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진 않으니까 개인들은 이제 올라가면 팔고 이제 떨어지면 사는데, 주가를 밀어 올리는 어떤 이제 강한 어떤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밀면은 뭐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1%, 뭐 0.75, 1%, 1% 요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주 17만원대에서 지지를 못하고 또 내리면서 어제 추세가 좀 전환되었던 어떤 흐름들을 또 회복을 시켜지지 못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의 어떤 지지까지 이제 확인하는 어떤 구간으로 수급의 압박으로 이제 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좀 내려가고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매도세가 이제 오장까지도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JP모간 쪽에서 오늘 이제 거의 한 29,000 정도 매도를 했고, 메릴린치도 한 3만 주, SG증권에서도 28,000주,
요렇게 이제 뭐 세계 어떤 이제 외국 쪽 그 창구에서 물량들이 나오면서 예,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봉이 분봉상으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밀리고 반등 나오고 이제 17만원 선의 어떤 회복도 못하다가 결국은 오후장에 이제 밀리면서 17만원대 회복을 아예 이제 못 해버렸어요. 그 시간의 가격도 큰 흐름이 없이, 여기도 보면 이제 창구에 보면 메릴린치, JP 모건 이제 서울, 여기 이제 매도 어떤 물량들이 이렇게 잡히는데, 이런 어떤 장중의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도 보시게 되면, 예, 셀트리온이 6만 주 넘게, 그 다음에 외국계 이렇게 개인들만 좀 사주면서 양매도가 나오는 어떤 부분에서는 올라갈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좀 더 늘어났는데 주가는 또 밀리면서,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이제 뭐 기간 조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 월봉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을 아주 이제 뭐 급격하게 했죠. 예, 거의 요런 어떤 가격의 하락은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라든지 이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때 흐름들을 거의 2021년도에는 1년 동안 계속 일단 내려갔고요. 결국 이제 작년도에는 바닥권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10만원대 이제 중반에서 안 일어났습니다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1년 반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과거의 월봉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은, 셀트리온이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우회 상장을 하지요. 그래서 우회 상장이 어떤 본래 이제 OR캠인가요? 이제 뭐 그 회사에서 우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죠. 그 뒤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이제 꾸준히 만원대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올라갔다가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유럽에서 어떤 승인의 어떤 루머로 뭐 이 당시 한가도 갔던 어떤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동성을 내고 이렇게 1년 반 정도 어떤 박스권을 가는 거는 요 기간대에 요렇게 있습니다. 박스권을 가는 어떤 기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제 점유율이 증가되고 2016년도에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년 반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과거의 어떤 경험을 보면. 그래서 이제 2016년 보면 이때 이제 그 바닥권의 어떤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그 뒤에 한 1년 반 정도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 이후에 또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나름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쉬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코스피 상장,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되는 이제 재료를 내면서 6개월 동안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그럼 여기 또 이제 가격대를 보면 한 7만원대라고 생각하면 한 5배 가까이가 그 뒤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도 한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만원대 12만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한 70% 가까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죠. 이런 가격 조정은 이제 2017년, 2018년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이제 초기에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막 올림폭 대비해서는 요 당시에도 이제 뭐 반토막이 막 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때 이제 한 4만원권에서 뭐 2만원대까지, 이때는 한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자체가 이제 승인 이전이니까 그 전에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러다가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빠지는 어떤 사례를 이때 한번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유동성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 어떤 개발로 다시 이제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몇 배가 올라갑니다. 예. 몇 배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어떤 상승하는 흐름들 과거의 어떤 월봉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 보시면 이때 어떤 하락보다는 훨씬 더 예,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요. 하락폭도 거의 여기보다 더 세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또 한 번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우회상장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뭐 15년 가까이 장기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한 1년 반 정도 이제 이렇게 바닥권이든 이제 올라가오는 박스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일단 급등의 형태, 이때는 이제 코스피 이전, 이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개선이 받쳐져야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이 거래량의 증가로 반드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을 때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잠잠합니다. 역대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10년 내에 가장 지금 작은 어떤 거래량들을 작년 올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극복할 시점들이 이제 조만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의 어떤 증가들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일단 중요할 거고 거래량의 어떤 증가들이라고 하는 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고점 돌파일 때 가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진짜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바닥권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양봉을 내면서 많이 사주고 있고 돌파를 내면서 이끌어내는 이제 거래량이 아직 없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이제 변하는 어떤 모습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후의 어떤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과거의 어떤 이런 어떤 급등을 이끌었던 모멘텀과 이제 달리 앞으로 오는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상승의 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램시마 SC의 어떤 미국의 어떤 신약 관련되는 부분 허가,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의 어떤 시장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지금 한 2조대 3조 사이에 있는 매출액 자체가 향후에 이제 몇 년 뒤에 뭐 한 5조에 준하는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회사로의 어떤 레키로나는 성공했습니다만 상업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대감과 직판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2032년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어떤 매출의 어떤 캐파의 어떤 증가가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뭐 1위 회사인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 시장이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뭐 있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1년 반 정도의 이 흐름을 벗어나는 변화 속에 결국은 뭐 3, 4병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흐름들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 계속 제가 돌파가 언제 나오느냐 요게 이제 시그널이다. 이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느는 어떤 지점이 이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까지 이제 그 흐름에서 램시마 SC와 뭐 유플라이마의 어떤 실적들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좋을 것이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을 밑바닥에서 이제 반영 이후 말고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가기 위해서 이 3, 4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7월 이후에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돌파가 뭐 불가능한 어떤 상황은 아닐 건데요. 자, 여기에 좀 중점을 가지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삼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일은
이 음봉을 제끼는 양봉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